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린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다소 아쉽게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지만 코스피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장까지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장까지 강보합 출발한 후에 상승폭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다시 한번 2080선 위로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장보다 10포인트 정도 올라서 2085포인트까지 다가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꾸준히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주고 있죠.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도 500억 원이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장에서 장중에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강하게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한 번 더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개인만 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회하면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저가를 찍은 후에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던 삼성전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장 1%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125만 원 선대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현대차 1%가 넘는 상승률,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SK하이닉스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시총 상위주 다음 그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자동차주와 마찬가지로 기아차, 멕시코에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대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함께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 어떨까요? 전일장 아쉽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는 하루인데요. 오늘장 강보합 출발한 데 장중에 57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살짝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전일장보다 2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56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70선을 좀 터치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잘 뒷받침해줘야 할 텐데요.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사주고 있네요. 외국인 48억 원, 기관은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40억 원의 물량을 보태면서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매수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또 쉬어가나요? 오늘장에서도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 오늘 분위기가 좋죠. 8%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카카오와 합병 승인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실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8%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는 엇갈린 모습이고요. CJ ENM도 오늘장에서 반등 움직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시총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요. GS 홈쇼핑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 다시 한번 모바일 게임 흥행 소식에 오늘장 반등 나서면서 2%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ICT도 오랜만에 강보합권표를 켜줬습니다. 메디톡스와 로에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외환시장 동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3거래일 동안 쉬어가는 움직임인데요. 아무래도 워낙 강세 여파가 계속이 되고 있고 월 말이다 보니까 내고 물량 출회 압박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1,000원대 부근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과연 당국에서 개입 경계감을 드러낼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전일장보다 70전 하락했습니다. 1,013원대에서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긍정적 고용 지표와 GDP를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연기금의 매수 포지션을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도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양대 증시 분위기 좋습니다. 좀 마감까지 잘 유지가 돼야 할 텐데요. 코스피는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김선윤 멘토님, 긍정적인 고용지표와 GDP를 기대해 보자라는 코멘터를 달아주셨는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요.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도 그랬고, 유럽 증시도 그랬고,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냥 멈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글로벌 상황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 쪽 문제도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얘기를 풀어나가서 아직 합의점은 못 찾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푸틴이 겨울에 돼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잠가버리겠다 이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 크게 악재상은 아니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 네. GDP 지표들이나 고용지표 관련 지표들이 예상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GDP는 4%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좋단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좋아요. 어쨌든 2분기보다는 양호하게, 상반기보다는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 잠정치가 나올 가능성. 그렇다면은 흐름을 보건대 지표의 상승 분위기는 연출이 될 것이다. 금리 인하 포인트에 맞춰서 2,100포인트 간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증권사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모든 전문가들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2100 위로 가서 2120, 2130까지 포인트가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그 포인트의 상황을 보고서 현금 확보를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을 또 한번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모든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긍정적인 이슈를 받은 다음에 9월에 어떻게 동시만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 포인트. 너무 고점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급하게 지금 당장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천히 대응하시고 대형주 위주로 잘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되고 2100이 넘어가고 나서 그때 현금 확보하는 전략. 지금은 시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100포인트가 넘어서면 현금 확보에 좀 주력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시장 대응 그에 알맞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현 멘토님도 연기금 매수 포지션에 좀 주목해 보자. 전일장에서도 연기금 얘기를 거론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연기금이 매수세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네. 예, 연기금이 우리가 통계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2013년도만 봤을 때도 연기금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던 자리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자, 모르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00포인트 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 1880, 1900선에서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PBR 가치가 1배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바로 19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본다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연기금은 그만큼 많은 매수세를 담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상하게 2000포인트가 넘은 포인트에서 왜 매수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자,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상당히 저렴하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모든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추세 상단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겁먹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코스닥 오늘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자, 요 기점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64포인트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일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64포인트. 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어제 다시 한 번 더 갭 상승이 뜨면서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포인트, 이 564포인트 상당히 중요한 지지점입니다. 자, 이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코스닥이 빠진다, 안 빠집니다. 혹시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같이 갑니다. 대신에 거기에 누가 많이 가느냐, 이 차이지, 다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스닥이 뭐 빠져서 다시 한 번 더 500포인트 간다, 그런 거는, 객관적인 증거 사료가 없는 그냥 루머입니다. 거기에 휘둘릴 필요 전혀 없고요. 지금의 매수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의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 지표들을 보면서 좀 더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연기금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계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2080선 터치했는데요. 아직은 지수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매일 이렇게 데일리로 두 분께서 시황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그에 알맞은 대응하시면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까지 두 분의 선상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포트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죠. 네, 먼저 김선희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도 강포합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LG화학도 강포합권대, KS 헬스해우는 3.9%대 4%에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대림산업을 새로 편입하셨죠. 약포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상노 멘토의 포트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삼지는 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DNA 링크도 강포합권대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죠. 김선유 멘토님 81.9%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도 85.1%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힌트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시읒이 들어간 네 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오늘 하루 쉬어가십니다. 네, 김선희 멘토님 선상주 오늘장 들고 나오셨네요. 시읒이 들어간 네 글자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가요?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기관 매수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IT 관련주입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관 매수가 지금 오늘 아주 소폭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좀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지 않을까. 여러 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내시면은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힌트 받아봤고요. 오늘 하루 쉬어가시는데요. 이유 있으신가요? 네.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는 게, 일단 8월 말이지 않습니까? 8월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변동성 자체가 확대되기에는 조금 힘든 시점이라고 저는 조금 보는 시각이고, 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지수적인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종목이 좀 많이 비었던 이유가, 이익 실현이 또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빈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연전연승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선상주들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이어서 두 분의 명예의 전당 종목들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유 멘토님 7월 29일에 편입하신 기업은행으로 25.4%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이제 곧 올라갈 종목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상노 멘토의 명예의 전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5가지 종목 이미 올라갔습니다.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CJ는 무려 31%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잘 보셨죠? 명예전당에 올라간 종목들처럼 20%가 넘는 수익률 원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전 9시에는 이상노 멘토가 진행을 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가 진행을 하시니까요.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보다 극대화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02-3153-1611
02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전화하기 다소 번거롭거나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 매수가까지 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KC그린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2695님께서 매도 의견 여쭤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나요? 먼저 김선윤 멘토님, 수급 아직 양호하니 지속적으로 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1차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우선 매도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1695님 매수가 비중을 적어 보내주시지 않아서 지금 수익권이신지 손실권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우선 엇갈렸습니다. 차례대로 받아보죠. 먼저 김선윤 멘토님 만나보시죠. 네, KC그린홀딩스 볼게요. 뭐 오늘도 좀 오르긴 합니다. 시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도 제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상승을 잘 했어요. 그렇죠? 자, 그냥 보는 건 이겁니다. 수급 포인트에서 매수가 좀 잘 들어와 주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고, 이 물량 자체가 이 들어왔던 기관들과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 아직 빠져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당장의 흐름에서는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뭐 오늘부터 해서 갑자기 매도로 나가면 그 포인트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지만은 상승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매도가 나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 상황은 아직 살아있다. 버리진 않고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굳이 말씀을 드려본다면 현재 구간대에서 8,000원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릴 테니까요. 요 포인트만 조금 조심하시고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긍정적이니까 계속 끌고 나가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1차적으로 좀 이익 실현할 구간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매수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셨으면 저희가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텐데요. 우선 이상노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죠. 네,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오르는 그런 종목군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단에 한번 보시면,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붙으면서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올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지금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양매수입니다. 양매수면 하단 포인트 자체가 아직까지 주인이 결정되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단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 양 세력이 올리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주인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범위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단 범위, 자, 요 가격대 보이시죠? 자, 7,900원에서 7,950원대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더 실으셔서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실 때에는 매수가 비중까지 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하트 매도해도 될까요? 8516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동조하셨고요. 김선윤 멘토님, 수급이 긍정적이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상도 멘토님도 단기 목표가로 6,200원을 바라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트 오늘장에서도 6% 넘는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8516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5,13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도 적정하시고요. 우선 수익권에 드셨습니다. 언제쯤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하츠를 좀 볼게요. 자, 하츠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라요. 6.7%까지 현재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자, 좋은 종목, 긍정적인 흐름. 항상 이 친구는 뭐 작년 6월부터 해서 뭐 거의 7월부터 할까요? 바닥부터 상승을 주는데 60일선과 120일선이 깨질 때마다 올라가는 그 포인트 자체가 흐름이 바뀌었던 포인트가 거의 12월부터라고 말씀드립니다. 큰 흐름에서는 뭐 6월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닥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자면 이런 바닥 포인트들이 눈에 좀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4월부터 해서 세 번째 쌍바닥, 쓰리바닥 나온 다음에 주가 급등한 포인트가 이렇게 잡힙니다. 현재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상 보더라도요. 저는 요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나. 기타법인 쪽의 매수 흐름 자체. 이 친구들이 뭘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 말씀드려보고 금융투자 쪽도 이 친구들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만이 그래도 팔고 나가는 포인트에 잡힌다는 거죠. 요게 나쁘지 않다. 상승 쪽의 흐름을 좀 더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보건대 전고점 포인트가 현재 한 6,000원 정도까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네. 돌파 가능성도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6,000원 정도까지 말씀드리는데요. 혹여나 밀리게 될 경우에는 내려오게 돼서 만약에 정리해야 될 구간은 한 5,300원 구간입니다. 5,300원 밀리지 않는 이상은 한 6,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도 멘토님도 6,2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셨거든요. 6,000원 부근이 다시 한번 오시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펜오션 매도해도 될까요? 7645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역시나 김선유 멘토님 관리 종목은 상담 안 하시죠.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 시세 흐름이 유동적이지 못합니다. 매도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7645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4,500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종목 왜 닮으셨을까요? 우선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뭐 차트 보고 사시는 거죠. 차트 보고 사시는 거고. 일단 펜오션 다음 달에 이제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각 개시가 나오면서 그래도 얘네들 일단은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자,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을 거치면서 상반기에 다시 한 번 더 흑자 전환되는 모습이고. 자, 그런 모습 봤을 때 우리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인건비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좀 더 올리겠다. 마진을 좀 더 많이 남기겠다라는 숨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의 직원분들도 상당히 불편하겠지만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네. 당연히 구조조정이라는 부분 자체를 실행을 함으로써 인위적인 영업이익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보셔야 되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지금 이 포인트가 제가 찾기 조금 어렵네요. 감자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 하단에서 아직까지 물량을 모았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자,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상 한번 보시면, 자, 앞서서 가장 큰 물량이 나왔던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다는 것은 뚫기도 그만큼 힘들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자, 상단 자리, 이 자리죠. 지금 얼마입니까? 자, 6,300원대, 6,300원, 6,4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한번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때가 돼야지만 우리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현재 같은 경우에는 행보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지는 개인들의 물량을 얼마만큼 사느냐, 네. 안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0% 비중 가지고 계시고 손실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도 의견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량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관리 종목들은 관심을 좀 안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번 포트에 담으실 때는 저에게 진단 받아보시고 안전한 종목들로 채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루멘스 매수해도 될까요? 6899님께서 매수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추가적으로 받아보죠.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동조하셨고요. 김선우 멘토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주의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이상로 멘토님도 방향성도 없다. 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루멘스 오늘장에서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 반도체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쉬어가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 상담은 김선유 멘토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루멘스 좀 볼게요. 루멘스가 어제 서울 반도체 비롯해서 많이 올랐죠? 서울 반도체 같이 볼까요? 서울 반도체가 소폭 밀리고 있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금호전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변동사항 크게 없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소폭 쉬어가고 있고, 루멘스도 어제 좀 올라줬었죠? 네. 그리고 나서 소폭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은 바로 꼬꾸라집니다. 이게 지금 나온 게 뭡니까? 낮에 지금 자동차 불켜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언제? 내년이라고요, 내년. 그럼 시행이 된 시기.
매출이 잡히는 구간이라 해도 내년 2분기 네. 이상 됩니다. 그럼 당분간의 흐름을 볼 때 정부 정책에 의한 포인트가 좋긴 하지만 크게 지금 이 관련 LED 관련주들이 LG노텍을 빼고서는요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애플 쪽이 LG노텍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수급적인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차라리 부탁드리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말 좋은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모멘텀 부분에서 낫다. 이쪽은 지금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아직 관심이 없는 버려진 구간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요. 아직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관심이 있고 수급이 돌아와 줘야지만은 그 어떤 종목이든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 종목들은요, 수급 포인트가 좀 좋지가 않으니까, 뭐 외인들 좀 들어온다고, 이건 아직 아니야. 더 봐야 돼요. 이거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멘스가 좋은 종목이 있긴 하나 최근 들어서 약간 소외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현재 상선 매도해도 될까요? 0714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역시나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선희 멘토님 비중 절반 축소하고 수급 주체가 애매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 이상도 멘토님도 차트 매매 한계점이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대상선 오늘도 2%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1,800원에 50% 비중 담고 계시는데요. 현재 수익권역이십니다. 이익 실현 이제 해봐야 할까요? 이상루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예,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조금 나쁜 말을 했죠. 차트 매매 한계점이다 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맞습니다. 차트 매매로 본다면 당연히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권역 안에 놓여있는 상태고,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맥점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상선 업황 자체가 사용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효은업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보다는 여객 운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들다고 조금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나타났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투매성 물량이 빠져나가는 자리, 그 자리를 지금 외국인이 다시 한번 더 들어오는 형국이었고, 하지만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요, 다시 한번 올리는데 양매수가 또다시 들어와 줬다는 거죠.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인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물량 자체를 조금은 모으는 과정 안에 아직까지는 놓여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치고 올리는 과정 속에서 기관의 독자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때는 기관의 물량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적인 매수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신규적인 매수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기억한다면 11,500원짜리 자체가 다시 한번 맥점 자리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버히팅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은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유를 좀 더 가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익권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익 실현 오늘장에서 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같은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제하고 오늘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 겁제에 대해가 매도 시점을 놓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매수가와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36,000에 50%. 36,000원에 50%? 꽤 들고 예. 계셨나 봐요? 예, 좀 오래됐어요. 네. 최고가 가셨을 때 왜 매도 못 하셨어요? 그때 58,000원, 5,000원 간다 그래가 조금 기다리다. 좀 더 기다려보다가, 네. 예.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가가 예. 어느 정도나 뵙고 끌고 가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죠. 아버님 매수가는 참 좋습니다. 36,000원에 비중이 다소 높은데요. 5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역시 비중 줄여달라는 의견 내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계속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아무래도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줄여달라는 의견 김선윤 멘토님께서 내주셨거든요. 먼저 만나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하이닉스를 제가 2번 했다가 2번 손절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인데, 뭐, 45,000원 아래 뭐 44,000원 부분에 분할 매수가 이제 가능한 입장은 조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최근에 매수 의견 드렸다가 바로 며칠 전에 손절을 쳤어요.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손절을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빠지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지금 수급 포인트가 좋아지는 포인트여서 나쁘지 않겠다 판단했지만 갑자기 수급 고임이 발생했다는 거죠. 기관들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고 또 웨이 나오고. 근데 선생님은 이전부터 가지고 계시고 가격도 굉장히 싼 구간대에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한번 조정이 큰 폭에 나오는 건데, 이 조정이 어찌 보자면 2013년도에 후반기에 나왔던 조정폭과 2014년도 또 한 번 나왔던 이런 조정폭 자체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상승은 가져올 수가 있지만 좀 불안하시다면 비중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니까 조금 줄여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 SK하이닉스고 4분기에도 뭐 안 좋다곤 하지만 신규 스마트폰 성장성을 볼 때 출시가 되면서 4분기 때 본격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역시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가 주로 방법 자체는 수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 안 좋아서 단기적인 매도는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신다면 가져가셔도 되긴 하는데 걱정이시다 이럴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만 낮춰보자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뭐 3월부터 들고 계셨으면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SK하이닉스 바라보시는 건지 단기적인 좀 궁금하거든요. 장기로도 볼 수 있고 네. 있는데 조금 자꾸 내려가니까 불안하셔서 그렇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봐 달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몇 %까지 좀 줄여보면 좋을까요? 비중이 좀 사실 상당히 좀 크세요. 비중이 많이 크시기 때문에 50%가 맞으시죠? 자, 잘 아시겠지만 방송 잘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 이상 매수 원칙을 절대 고수하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한 종목당 5%도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분할해서 짜간짜간 나눠서 들어가는데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죠. 그렇죠? 분명히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하지만 불안한 말이죠. 안정적이지가 않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50%는 좀 많고 가져가시더라도 한 종목당 30% 정도는 적당하지 않을까.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한 20% 정도는 이쯤에 수익 실현해보시는 거. 만약에 36,000원 매수가시니까 수익 난 것만 좀 빼시는 전략. 이 정도 포인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버님 우선 목표가는 얼마쯤 말씀하죠? 항상 목표가를 말씀드릴 때 증권사에서 막 6만원까지 나왔잖아요. 뭐 58,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 증권사 목표가 내놓는 거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마이너스 20에서 30% 빼셔야 돼요. 네. 최소한 마이너스 20% 빼셔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주가 흐름에 움직이는 방향성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의 평균치에서 마이너스 20%만 잡고서 대응하시는 전략 필요하고 정말 좋은 종목이 여러분 치고 올라갈 때 빠르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시키는데 그 흐름은 그때 처음에 나오고 난 이유 나서 지금은 또 안 나오고 이거 조용하잖아요. 또 목표가 내리지도 않아요. 증권사들의 그 특징, 버릇이죠. 절대 어떻게 매도 사인 안 주고요. 그냥 목표가만 자꾸 살짝 낮추거나 아니면은 계속 올리거나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 부분에 있어서 수급 부분이 분명해요. 수급. 최근에 기관들 웨이들은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만원대나 추천했다가 바로 손절 나갔는데 수급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목표가가 좋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고점 포인트가 또다시 한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만원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우선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조금 줄여나가 보시고 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은지 이상노 멘토님과 추가 상담 이어가 보세요. 네, 앞에서 김선현 멘토님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의 기간 설정의 문제입니다. 뭐, 올라가면 더 들고 있고, 안 올라가면 팔고, 이거는 주식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보기 힘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못 봤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믿는 전문가의 관점 자체를 같이 바라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주장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의견적인 부분 자체를 양쪽에 다 듣는 것 자체도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어차피 뭐 확률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와이프 이렇게 같이 주식을 하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남편분도 많이 맞추고 와이프분 많이 맞추지만 틀린 부분은 분명히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확고한 자기만의 관점 자체를 가지고 내가 3개월 이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3개월 미만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볼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3개월 이상을 보신다면 홀딩 하시고요. 3개월 안으로만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신다면 그때는 지금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아버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좀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계속 끌고 가 보시고요. 다소 불안하시다면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나가면서 일부 차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빙글에 매수해도 될까요? 유가나 유기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우선 김선유 멘토님, 조정이 예상된다.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 역시나 88,000원 구간이 적정 가격권으로 보셨습니다. 네, 빙글의 전일장 급등한 후에 오늘장에서도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이라면 전일장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고요. 또 골든크로스도 낮기 때문에 좀 정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좀 매수해 볼까 싶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차트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실까요? 이상루 멘토님. 네. 지금 빙글에 빙그레가 항상 중국의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거립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또 출렁출렁거렸죠? 자, 화장품주가 출렁출렁거렸죠. 근데 빙그레, 메일유업 이런 종목군들은 빠졌습니다. 도리어. 자,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화장품주가 2년 전부터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1년 전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돌 때는 바로 음식료 업종, 빙그레라든지 아니면 메일유, 바나나우유를 먹으면서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나나우유의 어느 정도 고성장세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빙그레 주가를 14만원까지 올렸던 계기였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조정파동이었습니다. 조정파동 자체가 지금은 거의 뭐 2분의 1까지 내려오면서 8만원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시세 자체가 죽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맞죠? 죽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또 다시 한번 더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요? 자, 상단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자체는 또다시 뚫기가 힘든 구간은 사실이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지점 자체가 항상 이루어졌던 자리가 바로 86,000원 자리거든요. 86,000원 자리에서 꾸준한 지지가 이루어졌었고 이 자리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투매라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투매라는 부분이 발생했다면 지금 자, 이 자리 88,000원, 87,000원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번 지지가 돼야지만 그때는 안심하고 이 주포들이 쉽게 올릴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투매가 이루어졌던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이렉트로 그냥 올리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안전판 자체를 한 번 더 밟고 올라설 확률이 높다. 그래서 88,000원 자리를 좀 더 열어놓으시고 그때 네.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매성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88,000원 구간이 접어들었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LG U+ 매도해도 될까요? 구하나34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김선희 매도님 비중만 줄여보고 가져가 보자. 그리고 이상로 매도님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요. 1,950원에 6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매수가 부근이신데요. 비중이 또 너무 높으시네요. 김선희 멘토님께 혼나겠어요. 상담해 주시죠. 이게 이전에 매수하셨으면은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네. 똑같은 얘기 드릴까요? 어제 사셨으면 주식하시면 안 될 분인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위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위험하고, 진짜로 어제 사셨다면 다른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걸 어제 샀다는 거 굉장히 조금 스타일 자체가 위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사신 걸로 해서 상담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수급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계속적으로 그래 최근 들어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강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영업 정지 기간입니다. 그렇죠? 벌금도 맞긴 했는데 영업 정지 이슈마다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매출,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뭐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9월에 되니까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영향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따름이죠. 하나 이제 KT는 영업 정지가 안 되죠. KT 같은 경우는 나홀로 열심히 마케팅 전략을 펴가지고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수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인 포인트를 보건데 약간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고, 수급 네. 포인트도 KT 같은 경우 외인들의 매도가 나가지만 아직 기관들이 잘 잡아주고 있고, 근데 LG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수를 잘 해주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깔끔한 게 KT다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항상 통신주 말씀드리면 그래도 보시려면 SK텔레콤을 보시라고 거의 매일같이 그냥 말씀드립니다. SK텔레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배당 매력도 때문에 쉽게 버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또다시 나홀로 계속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SK텔레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차라리 저 같으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SK텔레콤 쪽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통신주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지금 정리는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비중 부분만 조금 줄이시면서 LGU 플러스를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정 불안하시면, 아니면 매수가까지 왔으면 그냥 과감하게 정리 탁 해버리시고 네.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네.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실을 안 보는 구간에서 우선 정리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전에 선상주에서 이상도 멘토님이 LG U 플러스 11,000원 구간이 좀 이익 실현 구간이다라는 말씀 잠시 해주셨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요. 이 시청자님이 여성분일지 남성분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생각엔 남성분일 확률이 99.9%입니다. 네. 예. 왜인가요?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하시죠. 자, 방송에서 제가 LGU 플러스에 대해서 4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LGU 플러스를, 그리고 일전에 전화 연결 통해서 한방이라는 그 코너를 통해서도 이거를 크게 수익 내면서 제가 18,000원에서 11,000원짜리가 1차적인 단기적인 고점이다 자리를 3번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화, 수, 목, 오늘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LGU 플러스에 대해서 이 가격대는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점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샀던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샀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급등을 보고 샀는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확률 좀 안 났겠습니까? 확률 보셨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미 바닥은 나왔습니다. 바닥은 어디냐면 이 가격입니다. 자, 9,800원, 9,900원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영업정지라는 악재 자체가 분명히 3분기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그렇게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이 1년간의 이평선 자체를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대신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좀 더 실어주시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저는 큰 수익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말까지는 12,000원 이상 갑니다. 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말 가봐야 12,000원 구간이시니까요. 잘 선택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 전화라고 하네요.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LNS. 산선 LNS. 이 종목 왜 궁금하세요? 제가 만 원대부터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 지금도 들어가고 싶어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만 원대 들어가셨으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높으니까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받아보도록 하죠. 우선 산성 LNS 매수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역시나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서울에서 이미 대구까지 도착했다라는 말씀, 이상도 멘토님도 단기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니 아쉽지만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네. 역시나 너무 높나 봅니다. 네, 왜 그런지 김선희 멘토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정말 한 주도 없으신 거죠?
네? 한 주도 지금은 없으신 거죠? 한 주도 없고 네. 많은 때부터 못 들어가가 네. 자꾸 올라가니까 너무 언통해가지고 물어본다. 네, 배 아프셨을 것 같아요. 화장품 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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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어요, 어머니. 근데 네. 지금 사는 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너무 네. 비싼 거 아시죠? 네, 맞지? 네. 근데 계속 가니까 더 갈 것 같은 막 생각은 들고. 예, 예. 근데 제가 이 산성 LNS를 딱 열어놓고 나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호텔 신라 잘 아시죠? 네네. 호텔 신라가 막 급등하다가 어제 8%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 밀리다가 다시 좀 올라갑니다. 네. 요런 그림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네.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아, 산성 그렇게- LNS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네. 지금 대구까지 간 거예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깨라는 소리. 어깨 위에서 네.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보통 왜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이 수급 포인트는 양호하긴 한데 네. 이 기관들의 포인트 자체가 한 번은 다시 한번 정리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더라도 큰 수익은 못 먹는 수익. 네,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 사자마자 불안에 떨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거죠. 근데 한 가지만 SK 브루드 밴드 한 가지만 좀 봐주세요. 자, 어머니 요거는 네. 저희가 밀려 있어서요. 아, 안 되겠지.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네. 상담을 따로 좀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이상노 멘토님도 추가적으로 어머니께 해드릴 네.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 네. 이어가 보세요. 네. 네, 어머님, 네. 뭐, 들고 있다가 판 거는 몰라도, 네. 뭐, 한 번도 못 산 거는 아까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 네. 그런 눈으로 사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그 공포심을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어머님, 지금 가격대도 못 살 것 같으면 당연히 밑에서도 당연히 못 사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 컴퓨터사고 게임빌 같은 거 누가 사겠습니까? 공포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산성 네. LS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기업에 어머님이 왜 못 사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차트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차트만 딱 너무 보니까 너무 올라 보이니까 못 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장품적인 부분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중국의 지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매 판매 중에 뭐가 올랐나? 바로 화장품이 올랐다. 그러면 그때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활용점정을 찍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부터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때 먼저가 그 SK 브루드 밴드를 한옥금 쥐고 있는데. 예. 아, 제가 그거는 네, 내일 네.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 상담해 드리고 네, 있으니까요. 네, 내일 다시 전화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청자 네,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가 와 있는데요. 앞서서 현대상선 상담해 드렸었죠. 매도 의견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절반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분들은 너무 정직한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매도 잘 해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안심이 되네요. 항상 이렇게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